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내란 수교와 그 일당들이 탄핵 공작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참으로 악질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도 불구하고 이 성일종을 중심으로 국힘당 무리들이 김현태 707 단장 혼자만을 불러놓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는데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김현태의 답변 가히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측 보좌관을 비롯해서 야당 인사들을 향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떼강도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집안 다 털어가고 우리 다 잡아가십시오라며 얌전하기를 바랬던 걸까요? 총을 든 계엄군 앞에서 그들을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 정말 아주 신박한 개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복귀해서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 사실을 들은 것으로 알고는 부대원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총기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큰 불상사가 없었던 건 맞죠. 그러나 시민들과 마찰 중에 밀치고 넘어뜨린 영상들이 증거로 다 남아있는데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 마냥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안 되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들은 내란 수의 명령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본인이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김용현에게 당했다며 질질 짜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민주당 탓을 하며 질질 짜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굳이 선처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회유인지 협박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전우영 선생은 김현태의 망발에 대해서 단언컨대 지구상에 이 말을 납득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부류밖에 없다. 미친 자의 명령에 따르려면 미친 짓을 해야 하고 미친 짓을 정당화하려면 스스로 미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는 선처는 사치다. 본인 때문에 오히려 계엄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이 되면서 부하들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엄이 성공했으면 승승장구 별을 달고 잘 나갔을 텐데 실패했으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란 수계와 그 일당들이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TV에 출연한 이후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하고 12월 4일 아침 의총을 열어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고발을 결정했다. 그리고 12월 4일 오후에 탄핵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어디에 홍장원과 곽종근이 있냐? 당시 밤섬 최고위회와 의총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게 아니어도 누가 봐도 내란죄이고 탄핵시켜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윤석열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 7.2 쿠데타를 실패하고 내란죄를 저질렀으면 당당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숨쉬듯이 거짓말만 하고 있다. 그 거짓말들이 결국 윤석열 내란 수기의 죄를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미 윤석열의 내란 증거는 차고도 넘쳐서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비상계엄 당일날 윤석열과 여인영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인영과 전화한 적이 없다. 완전히 허구다라고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비상계엄 선포 30분 뒤인 11시쯤에 윤석열이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때 여인영에게 체포 명단 등의 관련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여인영과 통화한 바로 다음 홍장원 차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헌재를 흔들고 여론을 선동해도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국에 1700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4만 5천 명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정말 빨리 끝내야 합니다. 오늘 9차 변론에서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으나 들을 가치도 없는 말 듣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빨리 조기 대선해서 정권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관련해서 어제 JTBC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60%, 기각해야 한다 37% 나타나는데,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 찬성은 69%, 반대는 27%로 무려 2배 넘게 차이가 났으며,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60%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만역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각각 57%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체 왜 헌재는 이걸 서두르지 않는 걸까요? 또한 차기 대선주자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는 누구와 붙어도 줄곧 45에서 46%를 기록을 했고, 김문수는 28, 오세훈은 26, 홍준표는 25, 한동훈은 16%로 국힘당 주자 누구와 붙어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중도층 표심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51.5%, 정권 유지는 44.5%인데 아직도 갈 길 멉니다. 내란 수계와 그 일당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데도 정권 유지 여론이 44%라면 대체 얼마나 더 나라가 망가져야 정신들을 차린다는 소리일까요? 하기는 포구령에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문구가 나와도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기득권들인데 말해 뭐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인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데에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면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성현 의원도 계셨고, 임종덕 의원도 계셨고, 여러 분 계셨지만, 제가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이유는 헌재 증언이 남아 있었고, 헌재 이후에 군검찰 피해자 조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일 최종 군검찰 피해자 조사에 참석해서 11일 새벽까지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지난주에 위원장님 대면 설명을 제가 거절했던 것과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뭐가 궁금하신지 몰랐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보다는 위원장님이 대표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설명을 드리게 됐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12월 4일 날 복귀했을 때 사령부를 포함한 육군본부, 국방부 어느 누구도 4일, 5일 저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전화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대원들 괜찮냐? 다친 사람 없냐?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거기 혼자서 언론을 보고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저한테 수많은 기자분들이 연락 오지만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그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